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8%, 코스닥은 0.55%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전에 코스피는 약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였고,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하락을 좀 멈췄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 그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나쁘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하루 종일 별반 없었다라고 볼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전에는 외국인이 좀 사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오후장에 좀 팔면서 낙폭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시장이 됐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이 3000포인트 또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죠? 과정인 거고 기존 영상에서도 이 자리 버티면 한 번 정도 더 위로 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를 도전하고 고점을 넘기고 나서 오후장에 좀 투매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전부터 팔았기 때문에 오후장에 그렇게 큰 투매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낙폭을 좀 만들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 강하게 올라가는 단기적인 추세를 회복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럼 밑에서 쳐 올리는 요 추세는 이어갈 건지만 우리는 체크하자. 그 자리 3000포인트 혹은 2990포인트까지 일단 열어놓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그림이고요.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권 상단을 아직은 깨지 못했다. 그럼 다시 중간값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결국에 또 3000포인트 제대로 된 매물대인지를 또 확인하는 그림이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또 다시 1000포인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림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기존 영상에서도 이랬든 저랬든 요 박스가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인 거고 요 박스와 요 박스 안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 이 박스 안으로 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이 박스의 또 중간값이 이 박스의 대략적인 중간값이 또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 또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올라가면서 얘는 갭자리를 좀 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 어떻게든 메꾸고 갈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포인트 확인하는지 체크하시고 1000포인트에서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99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니까 어차피 이번 달에 이제 시장이고 이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죠. 그것도 눈치 본다라는 핑계를 또 갖다 붙일 거예요. 그때 동안 뭐 한다? 실제적으로 올리면서 요 물량 여기서 팔았고 여기 올리면서 요 물량 여기서 지금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 뭔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한 차례 더 눌러놓고 물량을 모아가지고 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갭 띄워가지고 바로 올리면 정말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없을 것 같고요. 한 단계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동의 원리로 봤을 때 한 단계 올려놓고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 정도가 한 990포인트 돼요. 거기까지 정도 한 차례 밀고 이게 별다른 호재거리나 이슈거리나 FOMC에서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별것도 없다 그러면 요런 흐름 만들었다가 요런 흐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결국엔 현재 자리는 올라가는 파동에 하나의 파동이 지금 연출됐을 뿐이다 라고만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올려다 놓고 옆에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시간을 길게 끌면 뭐 한다? 밑으로 한번 눌렀다 간다. 길게 안 끌면 내일 당장 뭐 해야 돼? 양봉으로 또 다시 감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코스닥도 굳이 990포인트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죠? 이랬든 저랬든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수급이 코스피는 좀 약했죠. 약했고 코스닥은 확실히 매도세가 강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즉 여기서 샀던 물량 일단 던졌다라는 거죠. 눈치 보겠다라는 거죠. 눈치 보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어떤 흐름만 이어가는지만 지수는 체크하자. 별반 다를 건 없다. 여전히 이 추세를 이겨내지 못한 그림이고요. 또 이제 이런 그림이겠죠. 이제 나중에 여기 올라올 때 요 자리 못 올라타고 위에서 지지 못하면 뭐한다? 또 한 차례 또 누르는 그림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물량 모아놓고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누군가 팔았고 누군가 샀다라는 거겠죠. 뭐 그게 개인이든 뭐든 간에 결국엔 돈 있는 사람이 좀 사서 끌어올리는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어차피 이번 달 월봉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요. 주봉 뭐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자리고요, 당연히. 그죠?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갈 거냐? 요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냐?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 윗꼬리 달고 올라간다면 그래 뭐 예상했던 수준이네, 눌림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냐 그런 식으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지수는 크게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자, 올릭스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을 좀 만들었죠. 만들면서 기존에 하락했던 예전에 이 영상 요 안에서 한번 찍었죠. 찍어 한 차례 올라올 거고 요 자리 못 넘기면 한 번 더 누를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자리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좀 이어가는 그림을 현재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닥 이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막고 쌍봉을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누르면서 또 저점을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뚫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못 뚫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장중에 설명을 하면서 이 종목 올라갈 때 44,0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5,000원을 좀 넘겼다가 결국에는 연봉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요. 기존에 이 매물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뭐 했다? 들어 앉았다가 다시 이 자리를 벗어나는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 달이 안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달은 얘가 열어놓을 수 있는 밑바닥 구간은 못해도 39,000원이라는 거예요. 즉 얘는 39,000원만 이 최근의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될지언정 뭐다? 앞으로의 큰 흐름상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상향 아닌 우상향 혹은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혹시나 요런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고점을 한번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요런 그림으로 연출돼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추세 자체가. 요런 그림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요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저점을 지워버리고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에 움직였던 요 박스권과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또 한 차례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대충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그림으로 본다면 요 자리를 때리고 나서 살짝 또 뚫었었죠. 이 안으로 안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 말 그대로 최근에 들어왔던 단기적인 수익 실현의 그림이 현재는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 그죠? 그럼 요 흐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누군가 들어왔고 누군가가 슈팅을 내놨는데 현재 이 나간 이 그림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원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급을 보고 들어온 개인이냐,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냐, 얘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은 39,000원이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39,000원인 거고,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짧게 나는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얘를 많이 밀려도 4만원 밑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한 차례 더 확인을 해보고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요 구름대 안에 살짝 또 갇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다시 상방이냐,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거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바닥에 대한 추세는 만들었다. 이 추세를 이어갈 거냐, 이어가지 않을 거냐를 큰 그림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가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안 가는 게 편하다라는 거고,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와 또 한 차례 좀 애매하네요. 요 추세와 밑에서 또 올라올 수 있는 요 추세를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42,000원 위로 안착을 하는 게 뭐다? 1차적인 급선무의 자리다. 급선무의 자리인 거고, 밑으로는 4만원, 단기적인 4만원,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39,000원 위에서는 뭐 해야 돼? 지지받는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뭐다? 추세가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추세가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진약품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영상을 찍었고요. 영진약품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나라고 보니까 치료 후보 물질이 미국 FDA 임상 2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한국보단 낫다라는 거고, 미국 FDA가 훨씬 더 근거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임상 승인을 받은 거지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도출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닥과 고점, 그러니까 기존의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고,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즉 별거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을 들어간다는 건 당연히 좋은 기대감은 있겠죠. 기대감은 있지만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 그러니까 즉 실적이나 이 회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를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도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냥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런 게 개인들 수급이 많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아놨을 때는 한 번 딱 튀고 윗꼬리 달고 죽어버리는데, 얘는 뭐다? 요거 하나의 이유로 이제는 뭐다? 추세를 변경하는 기대감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냥 그 한마디로, 즉 그런 한마디에 대한 이슈 자체도 어디서 나온다? 희한하게 바닥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즉 무슨 소리냐?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슈인데 바닥을 잡는 신호가 된 거예요. 이게 뭔가를 터뜨려서 거래량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바닥이다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라면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요런 흐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한 번 더 튀고 눌러서 횡보하든 아니면 죽든 둘 중에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지금의 흐름은 뭐예요? 거래를 빵 하고 터트려 놓고 이 거래가 터트리면서 어디까지?
기존에 주가가 한 차례 눌렀고 횡보했던 요 자리 위를 한번 올려다 놓으면서 뭐예요? 여기를 한번 그러니까 요 고점 라인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했다? 여기서 횡보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 이 횡보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누군가 들어와서 아직 잘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수익 실현을 못했다. 그러면서 뭔가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나올 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야. 아니면 기존에 나온 이슈를 연장해갈 무언가가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거래를 터뜨리고 고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 자리를 적은 거래량으로 못 둔다. 그럼 이렇게 갖다 놓고 내일 바로 갭이 뜨든 이 위로 갭이 뜨든 아니면 내일은 한 차례 눌러놓고 모레 거래를 터뜨리면서 내일 한 차례 이렇게 눌러놓고 모레 거래를 터뜨리면서 요 자리를 빵 하고 뚜는 그림 한번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다? 그런 그림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 한다? 그날의 이 캔들의 모양을 보고 결정한다.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제는 단기적인 이슈 마무리 짓고 다시 원래적인 이 횡보에 들어갈 거냐? 이제 횡보한다라는 거죠. 즉, 요 위에서 할 거냐, 요 밑에서 할 거냐의 차이뿐인 거지. 그죠? 지금은 한 번 더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다. 대신 그게 내일 갭을 띄어서 바로 올릴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러놓고 그 다음날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릴 거냐. 차라리 한 번 더 눌러놓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올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갭 띄어버리면 쭉 올라가다가 6,000원 이로 안착을 못하면 윗꼬리 달고 분명히 무너지는 그림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다?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나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약간 최소 일주일 이상이라도 횡보하는 그림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해되시죠? 지금의 모습은 그런 그림이다. 누군가 들어와 앉았고 뭔가를 이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손절 자리는 4,900원입니다. 얘는 4,900원 이탈하지 않아야 그 흐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횡보라도. 이해되시죠? 바로 못 가더라도 횡보하는 그림이라도 만들어내고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쏜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오위즈 게임주죠. 최근 또 게임주가 좀 움직였다가 오늘은 게임주가 다 눌렸어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게임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게임주들이 움직였고, 시장이 좋을 때 게임주들이 좀 눌리고 그 외의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게임주들이 눌렸어요. 그죠? 고점에 있었던 뭐 위메이드든 뭐 네오위즈 홀딩스든 뭐 그러면서 이제 네오위즈도 눌렸는데, 즉 이젠 수급이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이제 게임주는 어느 정도 조정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 실현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 네오위즈라는 종목 역시 저점을 만들어내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든 자리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이 좀 쉴 때 요런 종목은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게임주가 조정인데 많이 올라와서 고점에 있는 애들이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이 무조건 상승하진 않을 거니까. 그죠? 조정을 받을 때 그 반대,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래 가야 될 자리인데 걔네들이 쉴 때 누군가가 대신 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직 남들 갈 때 못 갔던 요런 애들의 흐름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28,500원 정도가 손절을 잡아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다 지우고요. 최근에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기존의 고점에서 뭐다? 거래가 빵 하고 터져서 눌렀고요. 요렇게 눌렀고 요 자리를 하향하다가 여기서 한 차례 올려다 놨는데 이 자리를 못 뚫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눌렸고 다시 올라가다가 요 자리를 못 뚫으면서 고점이 낮아졌고 다시 저점 낮췄다가 또 올라오면서 뭐다? 요 자리를 계속 확인하는 자리예요. 즉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좀 보이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양봉, 음봉, 양봉하면서 추세를 위로 올려가다가 여기서 빵 하고 터져갖고 밀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또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살려놨단 말이에요. 다시 살려놓고 또 누르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지금 뭐 못해도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계속 만지작 거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여기서 손해 봤을 텐데 이걸 다시 살려놨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 손해본 놈이 여기서 그래 나갔다고 치더라도 누군가는 또 여기서 들어온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손절 자리는 아까 28,500원이지만 결국에는 28,500원, 28,800원 뭐냐 요런 자리잖아요. 28,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오든 아니면 내일 바로 메꾸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2,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요 자리 확인하면 이젠 여기에 대한 매물, 여기에 대한 매물이 또 여기에 대한 매물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잡혀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 정도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 뭐 주봉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월봉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번 달 뭐 해야 돼요? 요런 흐름보다는 메꾸는 그림으로 끝나야 돼요. 그럼 32,500원 위로 한번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안에. 그래야만이 다음 달 한 번 더.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다음 달 음봉. 아이고. 다음 달 음봉으로 한번 누르는 그림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제는 양봉 음봉 만들면서 횡보하는 그림 나타날 수 있어요. 요런 그림처럼. 그러면 이번 달 중요한 자리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라도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자. 길게 보면 28,500원, 단기적은 29,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종가상라는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네이처셀이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박스만 그리고 있는데, 그죠? 여기 박스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박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어디? 여기에서 또 박스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기준인 거고. 아이고. 오늘 그래갖고 좀 빠졌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이 나정찬 이렇게 뭐 판결 뭐 그런 부분이 또 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3월 28일로 검사들이 뭐 늦장 대응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은 모르겠고 일단 차트 기준으로는요. 이 박스권이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움직일 거냐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냐 라고 말씀드렸죠. 들어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눌렸어요. 왜?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슈가 오늘 나왔던 그런 판결 부분에 대해서 뭐 잘 긍정적이었다면 빵 하는 그림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다? 18,000원까지는 일단 다시 또 한번 열어놔야 되는 자리예요. 요 18,0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뭐한다? 다시 이 구름대 하단을 도전하려고 노력은 할 거다. 지지를 못 받으면 한 번 더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뭔가 이슈가 없어요.
그죠? 월봉상의 변곡점을 만들기에는 거래가 아직 적다. 그럼 뭔가 거래를 터트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 거래를 못 터트리면 이게 뭐다? 변곡점이 아니다. 그럼 뭐 다음 달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만들어 놓고 그럼 분명 여기서 누군가 누른다면 거래가 터지겠죠. 실망 매물이 던져질 테니까. 그러면 그때서야 변곡점이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의 관점은 여기서 뭐 했다? 변곡점을 만들어냈죠, 일단. 그죠?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한다?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 이평선을 쳐맞고 뭐 한다? 밀린다라는 거죠. 왜? 거래가 없으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쳐 올려놓고 다음 달, 이번 주 그대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루 안에.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또 열려있는 자리가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이평선 자리까지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그래도 뭐 이렇게 밀리는 것보다 낫죠.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버텨서 요 얇지만 구름대 위로 안착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서 노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노는 거는 별로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된다라는 거니까.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 남들은 그래도 진단키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뭔가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랬든 저랬든 네이처셀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아니다 보니까 뭐 조인트 스텝인가요? 아무튼 뭐 그게 삼상이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선가요?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건지 누가 일부러 꾸준하게 누르거든요. 박스를 만들면서. 그죠? 누가 털어내려고 이 지랄은 안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들도 손해일 텐데 누가 여기서 이걸 털어내요 이렇게. 그죠? 누군간 여기서 꾸준하게 좀 모았다가 한 차례 빵 밀었다가 요런 그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름대도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 위냐 아래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결정 지을 수 있는 시점이.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밀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반등 제대로 못하면 뭐다? 한 번 더 밀어야 된다. 실패한 거죠. 한 번 더 밀어내서 실패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15,000원대 부분까지. 그게 아니면 이제 뭐 해야 돼? 위로 한번 싸줘야 된다. 한 25,000원, 6,000원대까지. 그런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자율주행차가 움직였죠? 며칠 전에 영상 한번 찍었죠, 제가. 여기서 버티느냐, 한 번 더 눌리느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은 요 자리 위에서 지지받으면 한 번 더 쏜다. 그러면서 오늘은 인포뱅크가 좀 대장질을 했고, 상한가를 갔다가 그럼 풀렸어요. 얘가, 인포뱅크가 상한가를 갔으면, 이 종목도 한 차례 25,000원대, 6,000원대까지 한번 뽑아내고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포뱅크가 밀리면서 얘도 눌렸다라는 거죠. 즉, 여기, 이 꼬리에 대한 뭐 했다? 중간값 딱 확인하고 내려온 거예요. 다 몸통에 대한 중간값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꼬리도 어떻게 보면 요런 그림이거든요. 음봉. 이 음봉에 대한 중간값까지 딱 확인하고 온 거예요. 왜?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면 지금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그림. 즉 어떻게 보면 이게 파동에 한번 나오고 하락 A, B파가 나오고 이제 C파가 한번 남았다라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면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C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그 다음 파동이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랬든 저랬든 C파가 남았든 아니면 하락의 C파가 끝나고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내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자리는 또 한 번 21,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C파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하락했던 자리에서만 지켜주면 뭐다? 한 번 더 상승한다. 그렇지 않고 추세를 한번 요렇게 연출해버리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길게 보면 21,000원, 또 짧게 본다면 2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24,000원대 혹은 이 26,000원대를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율주행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4차 혁명도 4차 산업도 말 나온 지 꽤 됐고, 그리고 뭐 전기차 이슈도 끝났으니까 이제 자율주행 정도, 뭐 자율주행 버스 뭐 시범 운행한다 어쩐다 저쩐다 말 나오는 거 보면요, 한 번 정도는 더 가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올 자리를 한 번 정도 올라온 거예요. 여기가 기존 고점이었고, 여기서 한 차례 밀었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누르는 자리, 딱 이 중심값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흐름인 거예요. 그래야 다시 또 뭐한다? 도전하러 올라온다. 그러면서 또 이 자리를 여기서 올라왔다가 버티면 또 한 차례 요만큼 정도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한 3만원 정도 되려나요? 28,5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또 한번 올려다 놓고 뭐한다? 방향 잡는다. 더 갈 거냐? 횡보할 거냐? 주저앉을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전업 하시는 분들은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보령제약이란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저항을 뚫지 못하고, 얘도 뭐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한 차례 눌렀어요. 오늘 또 좀 강하게 눌렀다라는 거.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전환사채 가격이 낮다? 라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오늘 하락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즉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저항을 못 뚫어냈으니까 쳐밀리는 그림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니까, 수급이 한번 들어왔다가 저점과 고점에 어디 중간가까지 한번 쳐 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외국인 아니면 기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은 대부분 파동을 만들어낼 때 기관과 외국인이 한번 만들어 놓고 중간 정도까지 쳐밀고 그 다음에서 버티면 한 번 더 뽑아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자리예요. 뭐 아니면 도의 자리. 그럼 지금 오늘의 이 저점을 내일 혹은 모레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에 따라서 뭐다?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 못 지키면 결국엔 또 한 번 14,000원대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 지켜내면 1차적으로 16,300원 확인하러 올라올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위로 또 지지 받으면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저번에 신테카바이오도 한번 말씀드렸죠. 버티면 한 번 더 때린다. 그죠? 오늘 딱 한 번 때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방향 잡겠죠? 한 번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누를 거냐? 그런 것처럼 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제약바이오가 바닥을 확인했고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유 없이, 즉 그러니까 뭔가 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돌리는 그림을 나타내니까 그동안 쳐밀렸던 애들이 하나하나씩 올라오면서 뭔가 명분을 만드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명분 없이 올라오면 당연히 저항이라는 거에는 맞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신테카바이오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요. 얘는 오늘 설명 안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얘는 다시 또 14,3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또 16,000원 확인하러 한 번 정도 올라온다. 이번에는 뭐 해야 된다? 한 번 더 올라오면 무조건 뚫어야 된다. 못 뚫으면 뭐 결국에 이제 요 갭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가리다. 당분간 볼 일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령도 마찬가지, 신테카도 마찬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KPM테크. 자, 오늘 또 한 4% 쳐 밀었어요. 결국에는
이 투신 물량 나가고 나서 뭐가 있으려나? 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또 실망하게끔 만들어 놓는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뭐 한다? 일부러 그런다. 뭔가 기대하게끔 야 내일 갈려나? 하다가 요렇게 밀어놔 버리면 개인들 뭐 한다? 그냥 여기 최근에 이 하락 흐름에서 들어왔던 개인들은 뭐 한다? 나가야 돼요. 에라이 씨 하고 나가야 돼요. 저 위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휴 하고 말겠죠. 아니면 그냥 그동안 이제 물타기에서 좀 낮아진 부분이나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한 차례 상승이 나타나면 뭐 한다? 이제는 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흔들어대니까. 그죠? 아직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요런 흐름으로 꾸준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가? 위냐 아래냐가. 무조건 위로는 1300원 위로 안착해야 돼요. 못하면 얘는 이제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1000원대. 1000원대까지 눌러야 돼요. 근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굳이 여기서 메꿨다? 그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지들도 손해볼 텐데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묶어놓고 글쎄요. 또 공매도의 순번이 달라진 건지 네, 딴 놈 미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팔았을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네가 공매도 칠 거야? 알았어. 그럼 내 거 물량 일단 팔게. 그리고 그럼 어디서 받으면 되잖아. 거기다 걸어놓게 라고 할 수도 있죠. 지들끼리는. 그죠? 결국엔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된다?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위로 쏘든 밑으로 쏘든 그냥 요렇게 가는 그림은 안 나온다. 왜냐면 이 분봉상도 그렇고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KPM테크는 특히나 결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그림은 차라리 뭐가 낫다? 텔콘 RF 제약이 조금 더 낫다. 예전에 올라갈 때는 텔콘이 별로였고 떨어질 때도 텔콘이 별로였는데 행보가 길어진 지금 뭐다? 텔콘이 그나마 KPM보단 조금 더 낫다. 무슨 소리냐? 조금 더 안정돼 보인다라는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 대신 이제 뭔가 이슈가 발생이 되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KPM테크가 더 강할 수도 있겠죠. 왜? 원년 대장이니까. 하지만 개인들 물량이 그렇게 많지 모르겠어요. 얘가 더 많을 수도 있나? 그건 저도 판단을 안 해봤지만 어찌됐든 요렇게 눌러놓고 여기서 행보하면서 요렇게 빠진 자리보다 요렇게 해서 빠졌던 자리가 뭐다? 텔콘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넓다라는 거예요. KPM테크도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당연히 텔콘보다 훨씬 더 폭이 넓겠죠. 근데 KPM테크는 실제적으로 이 파동의 근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여기까지만이에요. 아직은 좀 많이 간다 하더라도 1800원. 지금 당장으로는 뭔 큰 이슈 상한가를 찍어 바르든 거래가 배 이상 들어오지 요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뭐다? 기껏해야 1800원이라는 거예요. 1800원. 지금으로는 왜? 얘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놓고 나머진 여기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이 폭이 짧은 거예요. 요만큼의 폭이. 대신 텔콘 RF 제약은 요만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똑같다. 그냥 요렇게 쳐 빼갖고 요렇게 움직인 거나 얘처럼 그냥 요렇게 빼놓고 요렇게 움직인 거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이 과정을 버티는 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텔코는 그나마 KPM 먼저 눌러놓고 여기서 이지랄 했으니까 버틴다라는 거고, 얼마 안 빠지는 느낌이니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인 거고, 그 비해서 텔코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니까 이걸 누가 버티고 있냐라는 거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가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가 올라올 자리가 조금 더 남는다라는 거죠. 3,600원대 1차적으로 한번 뽑아내고 이 위로 안착을 해야 그 다음 요 자리 본다라는 건데, 요 자리 보게 되면 KPM도 1,800원대를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뭐다?
KPM테크가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텔콘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 요 구름대 밑에서 움직이는 그림, 즉 최근에 상승했던 요 자리에서 눌러서 요 밑으로 또 한 번 안착해서 쌍바닥을 만들어내면서 횡보할 거냐, 그게 아니면 이제는 자리 잡고 여기서 버티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하나의 박스예요. 여기 위에서 버티고 그 다음 뭐 한다? 한 번 더 슈팅을 내놓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윗꼬리 달고 쳐밀리든 단기적으로 뭔가 한 번 정도 얘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조건 대장이 항상 강하지는 않는다. 가끔은 요렇게 페이크를 준다. 거기 있는 물량이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헷갈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아무튼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뭐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방향을 잡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못해도 일주일 안에는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위냐 아래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